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리플 코인이 새벽 시간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또한 하락 압력, 또한 메이저 코인들 또한 하락 압력을 같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CPI가 뭡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커졌죠. 그 부분들 때문에 주식 시장도 하락, 코인 시장도 하방 압력을 가져왔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코인이 CPI에 영향을 받는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전체 금융 시장이 이런 물가 지수 영향을 받는 이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금리와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 우리가 금리를 왜 올렸습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이 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고래라는 세력들은 코인 시장에서 아니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뺄 수 있겠죠. 그러한 우려감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금융 시장 전체가 변동성을 많이 가져왔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시죠.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0.59% 하락하고 있다. 오늘만 하더라도 고가는 716원, 저가는 702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핸드폰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는데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한 다음에 하방 압박을 받고 재차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30분 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보시죠. 30분 봉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받다가 다시 반등 구간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10시 30분 어디입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던 CPI 발표 시간과 맞물리면서 하방 압박 받고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거. 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새벽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내일 아침에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지금 리플 코인은 708원인데 내일 아침에 얼마만큼 상승력을 가져올지 반등 구간을 얼마만큼 가져올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갖고 오실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지금 리플 코인은 이렇게나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물론 주봉상 보게 되면 여전히 하방 압박을 받았던 그 부분을 뒤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모자르죠. 자, 700원을 넘어섰다. 많이 올라갔다고 영상을 찍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은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 모멘텀을 먼저 확인하면서 이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 경제 지표 발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처럼 변동성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을 것이냐? 당연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한 이러한 경제지표 발표에 있어서는 변동성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 그러면 우리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 이러한 경제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은 나올 거니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받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이면 이 모든 부분은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 더군다나 이 모멘텀과 매수와 매도의 대응 방법까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반복하지 마시고 확실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CPI 발표 전에 우리는 설날이 있었습니다. 자, 설날 연휴 때 어땠습니까? 정말 눈부신 상승력을 보였던 코인 시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 명절 빔을 쏘아 올렸다. 7% 상승한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6,3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2월 10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재돌파했는데 리플 얼마나 올랐냐? 쥐꼬리만큼 올라지 않았냐? 물론 틀린 말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올랐고 다른 메이저 코인이 화끈하게 올랐을 때 리플 코인 왜 못 올랐습니까? 여러 번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이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여전히 리플을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상승력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 이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시죠. 리플이 4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어떤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현물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75%나 증가했다. 자,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고래가 우리 시장에 입성을 할 때 어떤 거와 함께 입성합니까? 바로 거래량과 입성을 같이 합니다. 자, 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상승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건 고래가 유입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왜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이치입니다. 왜 단순하냐? 우리가 비트코인 ETF 나오면서 비트코인 엄청나게 상승할 거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야. 근데 상승했습니까? 아니죠. 비트코인 또한 6천만 원을 다시 이탈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천만 원을 재돌파했던 건 이번 설날 연휴였고 그 전까지 6천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펀드라는 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재 금융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펀드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뉘는 투자의 자본 금액이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 ETF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자리를 매길 때까지는 분산될 수밖에 없었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 다시 6천만 원 돌파했습니다. 왜 돌파했습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어떤 걸 뜻합니까?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리플이 좋다라는 거. 거래량 75% 증가됐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유입됐죠. 근데 고래가 왜 매수했을까? 그리고 고래가 매수를 했는데 왜 안 올라갈까?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파보시면 고래들은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매집이라는 걸 해요. 자, 이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고 저점에 매수해도 매수, 고점에 매수해도 매수입니다. 근데 이 매집은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걸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이 매집을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날 잘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매수하는 게 바로 저점 매수.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오늘 날짜 아니죠. 어제 밤에 발표했던 그 부분부터 한번 보게 드릴게요. 자, 이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입니까? 2월 15일 날짜. 아니죠. 2월 15일은 오늘이니까 어제 날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어제 날짜로 어떤 부분이 발표했습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월 13일 날 발표했다. 밤 10시 30분에. 근데 예측치가 보이시죠? 0.3, 0.2%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0.4, 0.3 올랐습니다. 물가가 올랐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 왜? 여전히 물가는 높으니까 미국 연준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건 뭡니까? 금리 인하였어요. 3월 달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말처럼 그럼 5월 달에는 하겠지. 근데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지금의 현재 경제 지표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금리가 왜 코인이랑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보이시죠? 이러한 아이들은 누굽니까? 기관이고 기업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엄청 피곤하죠. 부담감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은요. 기관들은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휘청휘청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부담감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인 시장에 투자하지만 이런 금리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경제 지표 발표라든지 이것 또한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왜 영향력은 미미했을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1.88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가격 영향은 미미했다. 근데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래가 유입량이 커졌다. 근데 이 고래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관이고 기업이다. 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CPI 발표, 내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PPI 발표, 이러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있으니까 시장은 변동성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마다 고래들은 어떤 걸 합니까? 매집이라는 걸 해요. 고래들이 매집했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죠? 고래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수익 실현을 하려면 매집해놨던 물량을 매도할 건데 언제 매도할까요? 당연히 오른 다음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니플의 강세 모멘텀은 지속될 것인가? 애널리스트 22달러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꿈만 같죠. 왜? 지금 700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달러도 못 왔는데 무슨 22달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리플의 상승 모멘텀을 들어보시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자, 리플의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 두 번째로는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부터 ETF까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리플은 관계사들도 엄청 많죠. 자, 제가 리플 관계사들 엄청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노바티, SBI, SCB, 비테크, 또 뭐가 있습니까? SABB도 있죠. 트리앵글로도 있죠. 자, 이러한 은행권들은 다 어느에 있는 은행입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그리고 유럽, 이런 아시아, 이러한 은행들이 쭉쭉 나열되어 있는 게 니플의 관계사들이에요. 니플의 관계사들은 얘네가 니플의 영향력이 없고 니플은 모멘텀이 없는데 그대로 이렇게 파트너 사유를 맺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요런 아이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까지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니플은 왜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을까? 왜? 고래들이 추가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끄집어내릴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처럼 말이죠.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 말씀해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리플에 대규모 이체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2월 13일 바로 어제 날짜입니다. 3,403만 달러 상당의 리플이 대규모로 이체됐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이체됐어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고래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합치고 있다. 자, 틀린 말씀은 아니죠. 매도 시점을 잡고 싶어요. 근데 지금이 얼마예요? 700원대예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매달 리플 잘 아시겠지만 매달 원래 행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락업 해제가 됩니다. 자, 락업 해제됐는데 다시 2월 1일 날 5억 개의 리플이 락업 해제됐는데 다시 2월 2일 날짜를 어떻게 했습니까? 5억 개 플러스 3억 개가 다시 락업이 되었어요. 락업 해제했던 물량, 이제는 매도할 수 있게끔 물량이 풀렸는데 왜 다시 재락업을 했을까? 지금 700원대에서 누가 매도를 할 생각을 할까요? 절대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지금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SEC, 리플은 합의할 겁니다. 11월 달 대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장에서는 이 SEC는 니플을 계속 압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베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SEC는 분명히 패소할 겁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SEC 리플과 소송은 합의점에 이를 것입니다. 이게 2월 13일 날 나오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근데 왜 패소를 예측하고 있을까? 그 부분은 간단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이 헤드라인만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돼. SEC 권한은 과도합니다. 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선되면 난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야. SEC 규모는 축소할 거야. 자, 공통점이 뭡니까? 이 SEC예요.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인데 해당되는 기관의 한
기관이 대통령들한테 대통령 후보들한테 이러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라면 SEC 발목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밖에 안 되죠. 왜? SEC는 니플과 계속적인 압박 관계를 가져오면서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어요. 근데 이 니플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SEC에 압박을 당하고 있던 니플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 어떻습니까? 투표를 받아야 되는 대선에서 어떻게 해야겠죠? SEC를 확실하게 뭉개뜨리겠다는 공약을 걸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 거라는 걸, 또한 SEC는 패소할 거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코인이 이렇게 주봉상으로는 우상의 패턴을 나오고 있지만 일봉상 보면 어때요? 굉장히 암울하게 내려왔어요. 계단식 상승률을 보이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하방 압박 받을 때 보시죠. 엄청나게 하방 압박 받으면 내려왔죠. 그것도 느슨하게. 자, 개인들은 이 부분을 못 버팁니다. 왜? 상승력을 가져왔을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를 못 합니다. 쭉쭉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여기 시점에서 매도를 했으면 우리는 현금 확보를 하면서 움직였을 테지만 이때 매도 못 하셨던 분들 어디입니까? 다시 원점 회복했어요. 상승의 초입 단계까지 왔다. 그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를 못하였던 분들 아쉽지만 지금 우린 이 시점에서 상승의 초입 단계니까 어떻게 할까요?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제가 리플 코인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중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매수 매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저점에 매수할까? 어느 시점에 단기적 고점이니까 여기에서 매도 라인을 잡아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잡아드리기 위해서 영상 여러 번 찍어 드리는 거니까 영상 잘 한번 보시고 리플 코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판단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매수할까요? 어느 시점에 매도할까요?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린 고래들처럼 이 머리끝에선 절대 못 팝니다. 어깨에서는 팔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매매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깨에 팔지 아니면 허리도 안 왔는데 매도를 할지 이게 결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